자, 오늘 재산 분할에 대해서 우리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하면 맞아요? 맞죠. 전문 변호사라는 게 대한변협 등록 전문 변호사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전문은 사실 업계에서 부끄럽지만 않으면 쓸 수 있어요. 전문이라는 말을. 예를 들면 저는 노무 전문 변호사라고도 하고 있고, 왜냐면 16년 동안 이 일을 했거든요, 노무를. 그래서 노무 전문 변호사, 산재 전문 변호사 다 붙일 수 있어요. 근데 변협 등록 전문 변호사는 대한변협에서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오케이가 돼야지만 2개만 변협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. 저는 이혼이 돼 있죠. 형사하고. 형사사건 많이 하니까. 오늘 이혼에 대해서 안 그래도 얘기하니까 주제에 대해서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고시 공부를 할 때 밥 퍼주던 아줌마가 있었는데, 고시 식당에. 그 아줌마가 저한테 뭐한데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. 여자 팔자, 디움박 팔자인데. 그치? 어차피 디움박 팔자인데.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어. 지금 나 이게 세련된 커리어우먼이 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 왜 저런 말 하는 거야? 근데 그게 싫어라는 거. 이거는 재산 분할 얘기하고도 연관돼 있으니까. 그래요? 애초에 없이 사는 놈을 만나면 어때요? 헤어질 때도 재산 분할 받을 것도 없어. 그러네. 많은 사람을 만나야지 디움박이 깨져도 뭐 이렇게 그걸로 조금 퍼게 되죠. 미루어 짐작컨대 우리 최진수 변호사님은 사랑을 택했다는 거. 그것도 아니라는 거. 그것도 아니라는 건 뭐지? 그럼 그 이혼할 때 가장 큰 이슈 2가지를 꼽으라면? 2가지 뽑으라면, 사실 처음에 와가지고 하는 말들은 제가 이런 사람하고 못 살겠어요 하면서 막 미주알고주알 말을 하시려고 하세요. 그러면 이제 사실 이렇죠. 알았어요. 다 이해합니다. 뭐 그런 남자 그런 여자하고 살아서 뭐 하겠어요. 이제 이거는 다음 단계.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. 돈을 얼마나 가져올 건가. 그게 근데 돈으로만 꼭 환산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자존심 문제.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쟤는 잘못한 게 많다든지 이 결혼 생활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더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결과물이 돼버리는 거죠. 그래서 거기에 자존심 싸움이 있어요. 재산 분할에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양육권이 사실 더 큰 문제고, 양육 문제는 근데 대체로 어느 정도는 왔을 때 재산 분할보다는 정리돼서 오는 편이에요. 왜냐면 자기도 누가 주 양육자인지를 대충 알잖아요. 아이를 위해서 누가 더 나은지를 대체로 알잖아요. 제일 양육권에 있어서 이제 가슴 아픈 건 서로 안 키운다고 할 때고.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? 있어요. 그게 사실 제일 슬픈 경우고, 그 다음에 서로 양육한다고 애를 쓰는 경우에는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다른 파트지만 진짜 미쳐버려요. 근데 진짜 솔로몬의 선택처럼 이렇게 할 수도 없고, 저는 그렇게 사지를 이렇게 하는 것도 봤죠. 애기 사지가 아니라 엄마 사지를. 그러니까 엄마를 못 만나게 하고 남편이 이제 애를 데려가 버리고 이렇게 있는데, 엄마가 어린이집에 있는 애기 한 번이라도 보려고 갔다가 접근 금지가 되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남자는 이제 돈과 실력으로 그렇게 못 만나게 행사를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엄마가 사지가 이렇게 팔다리를 다 관계자들에 의해서 끌려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죠. 양육권 그렇게 첨예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재산 분할 문제인데, 재산 분할은 이제 도마 위에 어떤 재산을 올리느냐. 그러니까 애초에 고기를 나눠 먹으려면, 우리 왜 고깃집에 가서 고기 시키면 고기가 많이 올라와야지 그거를 나눴을 때도 많지. 애초에 올리는 것부터 고기를 쬐끔밖에 안 나와요. 나머지는 다 각자 그냥 알아서 그냥 숨겨놨어. 그럼 도마 위에 올라간 게 없는데 어떻게 썰어서 고기가 많이 나눠져요. 다 올리려고 하는 게 일단은 문제.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이라고 해요, 그걸. 올려야지, 올려. 그 다음에 내 거는 빚이 많은 걸 다 넣어야지. 살벌하네요, 단어들이. 그렇게 해서 재산 분할에 올리는 게 중요한데, 올리는 데서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, 넌 상속받아서 너는 결혼하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거, 내지는 야,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한테 받은 게 니하고 무슨 상관이야. 그걸 왜 나눠야 되는데. 이거 다툼이죠. 고유재산, 특유재산. 그 재산 분할이 가장 그 양육권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. 네. 사실 위자료는 별거 아니에요. 외도는 큰 이슈가 아니란 얘기야. 재산 분할에 있어서. 왜냐면 외도해가지고 뭐 위자료가 통상적으로 1,000만 원, 10,000원, 3,000만 원. 결혼해 그 외도로 인해서 애까지 낳아가지고 상속인까지 늘리면서 막 그렇게 상황을 만들었다. 이래봤자 뭐 5,000만 원? 생각보다 적어요. 그래서 그런 정도야. 사실 재산 요즘 집 한 채 나눠봤자 뭐 20억 이렇게 해버리잖아요. 그죠. 그럼 최소 그 정도인데, 집 한 채 있는 사람의 경우 그걸 가지고 5,000만 원 정도를 열심히 재산 분할을 해가지고 뭐 퍼센테이지를 더 받는다든지 도마 위에 더 올린다든지 내 거 빚은 더 탕감한다든지 했을 때 그 정도는 커버 가능하잖아요. 그러네요. 그래서 거기에 너무 천착하지 말라는 거예요. 그리고 사실은 어때요? 내가 외도를 했어? 내 잘못을 이렇게 얘기해? 그러면 뭐 상대방이 너가 때렸잖아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쌍방 서로 그리고 너는 외도 안 냈냐? 이렇게 하면은 소위 말해 쌤쌤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. 그럼 위자료는 없어버려요.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또 이래. 어떤 사람들은 뭐
외도, 폭행 또 다른 어떤 일들로 인해서 자기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재산 분할에 자기가 그것도 완전히 죄인처럼 해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. 나 이것도 못 받게 되고 그냥 나는 뭐 오피스텔 얻을 몇 천만 원만 갖고 나와야 되냐? 그거 아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혼을 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요즘 너무 흔하니까 굳이 또 안 될 이유도 없죠. 그런가요? 아니 왜냐면 삶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삶이 네. 삶이 워낙에 길기 때문에 네네. 아이도 있고 하면 같이 사는 게 좋죠. 근데 도저히 맞지 않으면 그렇지. 그건 그렇지. 도저히 못 살 때 하는 게 이혼이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변호사를 도대체 누구를 어디서 해야 될지 저는 실제 제 방송 작가다 보니까 변호사 소개해달라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. 네. 엄청 파이팅이 좋으신 걸로 제가 최근에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. 뭐 전투력이 엄청 나시더라고요. 근데 그게 왜냐면 열심히 하는 거에 따라서 변호사에게 편차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. 왜냐면 이혼에 대해서 착각을 많이 일으키는데 예를 들면 재산 기여도 판결문을 보면 뭐 부부 생활의 뭐 길이, 그러니까 부부 생활에 몇 년 정도 지속되었는지 여부, 그 다음에 귀책 사유의 정도, 뭐 말이 그렇게 짧단 말이에요. 부부 생활의 생활 현황, 자녀 수, 그 다음에 재산의 보유 현황 이런 거 여러 가지 여부를 고려했을 때 뭐 기여도는 30%로 참작함이 상당하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짧은 걸 보고 사실은 그 기여도가 그렇게 판단된다고 그냥 판사가 원하는 대로 그냥 30%로 정해놨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변호사는 그렇다고 해서 서면에 결혼생활, 혼인생활이 20년이다. 그리고 뭐 자녀는 2명이다. 그리고 뭐 이 재산의 형성 경위에 있어서 나도 일해서 보탠 게 있다. 요 정도만 써서 그 기여도 30%를 인정받는 게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. 인생을 평가받는 거예요. 길이가 이 정도 됐는데 예를 들면 집 한 채를 연립주택을 사가지고 이거를 팔아가지고 700만 원에 팔아가지고 주택부금 넣은 거 넣어가지고 보태가지고 그 다음에 2천만 원 더 해가지고 평수를 늘린 다음에 여기서 또 어떻게 해가지고 대출금을 갚았는데 이게 계속 히스토리로 이어지는 거거든요. 그치. 그걸 다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기여를 했다는 걸 얘기를 하려면 나도 직장 생활을 했어 이 정도만 간단히 하는 변호사들이 많은데 그거하고 내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서 내가 실제 여기에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얘기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잖아요. 그러면 변호사는 그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 10장, 20장 이렇게 서면을 써내고 자료도 갑포증 뭐 이 30개, 40개 붙여서 낸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냥 판결문에 그 판단은 짧게 써지지. 기여도는 얘네 다 감안해봤더니 30% 주는 게 맞는 것 같아. 판단을 내는 사람은 그렇게 판단 내지만 그거를 판단받기 위해서 자료를 내야 되는 건 엄청나게 지난한 과정인데 변호사들이 그 지난한 과정을 생략하고 어차피 이런 거 그냥 딱 통밥으로 봐서 그냥 한 30% 나와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. 그게 아니라니까요. 그걸 열심히 하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니까요. 그래요? 그리고 도마에 올리는 것도 그래. 너 재산에 여기 보면은 이 질문대도 있네. 꽁꽁 숨겨둔 재산을 유용한 변호사는 찾아낼 수 있냐? 있어요. 성실도의 차이일 수 있어요. 왜냐면 어차피 변호사들이 재산을 찾기 위해 쓰는 방법은 똑같아요. 금융정보 제출명령 신청해서 은행에 있는 거 계좌 다 파고 그 다음에 얘가 뭐 법인으로 사업자 하고 있는 거면 법인의 지분 보유 현황 다 파고 그럼 법인은 이거 사실 그냥 법인이니까 포기해버려 이렇게 말하는 변호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. 아니야 그 법인 지분 있잖아. 그 경영권을 가치를 감정해야지. 특수감정해서 그 법인이 그러면 법인이 비상장 주식이야. 그럼 비상장 주식이면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도 해야 되잖아. 그러면 몇 단계를 타고 가서도 노력하고 또 금융정보 제출명령 신청해서 계좌가 나와. 아 뭐 얘 8천만 원 있었는데 없어졌네. 다 쳐 써버렸나 보다. 이게 그게 8천만 원을 어디로 갔는지 이체에 대한 내역을 봐가지고 그걸 또다시 조회해가지고 거기에 남아있는 걸 발견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뭐 지출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또다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을 해서 예를 들면 그런 거 가지고 실제 사례예요. 얘가 아니 부인은 진짜로 2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애 학원을 못 보내고 난리가 났는데 얘 그 강원랜드? 거기 있잖아 카지노 거기서 그거를 8천만 원을 쓴 사람이 있어서 최근에 일이야. 그거를 내가 카지노에 쓴지 어떻게 아냐고. 그 8천만 원을 일일이 엑셀표로 막 엄청나게 수년치가 눈으로 이렇게 돋보게 보는 거예요. 그리고 그러다가 의외의 것도 발견돼요. 어디 모텔 결제됐네 이건 뭐야. 그럴 때 좋아요? 좋죠. 실제 사례야 이런 게 다. 비뇨기과에 지출됐는데 얘가 지금 비뇨기과를 근데 비뇨기과 간 것만 갖고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거기에 이제 그 비뇨기과 플러스 갑자기 금은방에 가서 뭐를 샀네.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. 원래 상대방의 카드 내역 같은 것도 전부 조회는 되진 않아요. 근데 지금 이미 비뇨기과하고 지금 금은방에다가 그 다음에 하이패스 이거 간 걸 보니까 어디 지금 안 가는 그 호텔 있는데 하이패스 있는데 그런 게 그럼 이제 세 개를 연관관계를
그렇게 해서 카드 내역 조회해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기책사유가 인정돼가지고 이거는 왜 의미가 있었냐면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위자료로는 이 정도 되면은 걔가 외도를 했든지 말든지 큰 상관도 없을 수가 있어. 마음의 상처면에서 어차피 얘는 그런 애야. 근데 그러니까 이혼하려고 한 거지. 근데 문제는 저 남자가 이혼을 안 한다고 구술하고 있는데 이혼 사유를 발견했다. 이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. 위자료의 문제라기보다 네. 이혼 사유가 되니까. 네. 남자들이 왜냐면 의외로 또 우리 나이 또래 이제 40대 중반, 50대 접어들면서 외도도 그렇고 뭐 다른 이유로도 그렇고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이혼을 더 잘 안 하려고 그래요. 애 핑계를 대대면서 언제 지가 애한테 신경을 썼다고 갑자기 이혼을 하기 싫다 그러냐고. 애를 위해서 화목한 가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혼을 못 하겠대. 네가 언제 그렇게 화목한 가정을 신경을 썼냐고. 그래서 꽁꽁 숨겨놓은 것도 다 찾아내네.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지에 따라 달려있어요. 얼마나 그리고 하느냐. 이제 사실은 경험치는 어디에서 경험치냐면 처음 해본 사람도 열심히 할 수 있죠. 근데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연관관계가 보인다라든지 이거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냥 어떤 또 연령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얘가 8천만 원 이 정도 갔으면은 분명히 다른 데 어디 들어있어라는 확신 같은 거라든지 촉? 촉. 아니면 뭐 골프장 회원권 산 것 같다라는 촉. 어떤 걸 봤을 때 이거는 회원권 그 분양하던 시기하고 비슷한데 이렇게. 아니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변호사를 만나려면 뭐 수임료를 좀 더 많이 내야 될까요? 진짜 솔직히는 그래요. 아 그래요? 왜냐면 저도 처음에는 수임료를 굉장히 낮게 시작해 본 적이 꽤 있었어요. 소송할 때. 왜냐면 제 스스로의 열심히 한다는 값어치를 어느 정도인지 잘 몰랐던 거죠. 스스로.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나오는 일이에요. 왜냐면 그걸 찾기 위해서는 소송이 그러네. 지난하게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. 이거 금융정보 제출명령 신청해갖고 8천만 원 나왔는데 사실 여기서 8천만 원 다 소비돼 버린 것 같아요. 이렇게 의뢰인한테 얘기하는 사람과 아니야 이거를 여기다 쓴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더 여기다 조회를 해봅시다. 이렇게 하는 사람과 근데 그 말을 하면서 당사자는 왜 이렇게 늦어져요 이러잖아요. 아니 너를 위한 거야. 다시 조회해서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 거야. 이런 거잖아. 그치. 근데 그거를 이해시키면서 돈까지 적게 받고 일을 열심히 한다? 변호사가 뭔 천사가니? 그러네. 왜냐면 그러면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뭐 서류라도 그런 페이퍼를 하나라도 더 나가는 거잖아요. 꼭 서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회도 해보고 그걸 갖고 있는 조회 결과도 봐야 되고 솔직히 수임료가 너무 싸다는 건 제 생각에는 조금 아니 그러면 그 수임료도 좀 차이가 커요? 좀 아니에요. 있어요? 요즘은 거의 정액이다시피 해요. 700만 원 받고 소송을 시작해요. 근데 이기고 나서 성공보수에서 뭐 20% 이렇게 받는다는 경우도 있고 수임료 뭐 1,000만 원, 1,500만 원 이렇게 받고 나중에 성공보수를 조금 덜 하는 경우도 있고 제일 깝깝한 게 이거예요. 와가지고 수임료 얼마예요? 이거부터 묻는 사람. 나도 몰라요. 어무의 양을 모른다고. 들어보고 네가 재산이 17개 정도 있는데 지금 부동산 소유 현황이 찾으면 20개 정도 더 나오겠네. 선산 같은 거를 감정을 해야 되겠다. 이렇게 되면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리고 가압류도 이 부동산 처분 못하게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든지 가압류를 해야 되겠다. 이렇게 하면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리고 사전처분. 너 양육비를 지금 받고 있어? 받아야 돼 바로? 이혼소송을 하면서 안 주고 있어? 그것도 신청해야 되잖아요. 신청 하나 늘잖아요. 그러니까 딱 정액으로 이혼소송은 얼마부터입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데 와서 그거부터 묻는 게 너무 답답하고 그러네요. 이래요. 수임료를 뭐 500만 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내 사전처분 하는데 200만 원 들고요. 뭐 가사조사 하는 거 뭐 이거 하는데 또 이거 준비해드리는데 100만 원 들고 계속 하다 보면 어차피 똑같아져요. 그러니까 재산이 좀 그래도 있다 하는 분들은 더 많은 재산 숨겨놓은 것들을 좀 갖고 와서 내가 갖고 가는 게 많아지는 게 좀 그게 좀 낫겠다. 솔직히는 그래요. 그러네요.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너는 왜 이렇게 돈해 할까봐. 근데 그게 아니에요. 뭐 조금 느끼셨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막 부당하게 무슨 불로소득을 변호사가 얻을 수 있는 게 이혼소송의 분야가 아니에요.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진짜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변호사를 만나서 근데 그 더 열심히가 이렇게 오인되는 게 저는 싫은 거죠. 시장에서. 아유 힘드셨어요. 힘드셨어요. 제가 잘못했네요. 이거는 이런 거에 대한 납보 형성은 기본이고 그거 플러스 우린 좀 더 냉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, 지금 걸. 근데 그 앞에 막 감정의 어떤 호응으로만 또 선택하는 건 안 맞죠. 감정이 무슨 소용이 지금 내 손에 쥐어지는 게 그게 중요하지 솔직히. 아니 그리고 이게 양육권 문제는 더 그렇다고요. 양육권은 그러니까. 물러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, 성격이. 저희도 방송에 뭐 시청률로 항상 판단을 받지만 뭐 변호사도
얼마나 더 많이 승소를 하느냐, 네. 얼마나 많이 숨겨둔 걸 찾아내서 많이 재산에 대해서도 주느냐, 그렇고 그런 거지. 진행 방법의 노련함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요. 왜냐면 판사님들을 보면 성향에 따라서도 아 이거는 이 정도 선에서 호응하는 게 낫겠어, 아니면 지금 이건 더 다툰다고 밟아, 엑셀을 밟아, 아니면 멈춰, 이거 브레이크, 이거를 딱 보고 감지가 돼야 되는데 제가 가끔 페북을 보면 본인이 했던 거에 대해서 약간 뭐 좀 올릴 때가 있잖아요.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보면 되게 성취감이 되게 높으신 것 같아. 자기가 딱 그럼요. 이겼으면 그거에 대해서 뭐 아싸 막 이겼다 막 이런 느낌?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겼어 막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그런 변호사를 만나면 나 대신 싸워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.